안녕하세요. 친절한 한의사 맑은두 도원장입니다. 오늘 친절한 한의사 맑은두 도원장 채널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잠이라는 보약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밤에 충분히 잘 잤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아침에는 잠영종 없이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셨는지,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카페인에 의존하지 않고 카페인 없이도 맑은 정신으로 하루 종일 깨어 있으셨는지, 요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을 때 하나라도 아니요라는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오늘 들려드린 얘기를 조금은 유념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수면의 질이나 양이 뭔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얘기일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세 개 다 해당을 사실 합니다. 당연하게 다 그런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면이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고 선진국이라 불리는 모든 선진국 나라를 통틀어서 성인들의 3분의 2가량이 권장 수면 시간이라고 하는 8시간을 다 채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특별하게 잠을 덜 자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잠을 덜 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 7가지 정도만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면역계가 손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암 발생 위험도가 2배 이상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일종이죠. 알츠하이머 질환들의 예상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로 연관관계가 아주 높은 것이 수면의 질이나 양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해요. 수면의 질이나 양이 알츠하이머가 발병하기 한참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떨어지는 것에 비례해서 알츠하이머병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대사를 방해를 해서 당뇨 전 단계가 유발될 수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조금 부연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성인들을 데려다 놓고 당뇨병이 없는 데려다 놓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그것도 밤새는 것도 아니고요, 몇 시간만 잠을 덜 자게 만들어도 이 상태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물론 다시 잠을 푹 잘 자고 원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면 인체는 다시 회복을 하겠지만, 문제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부족한 수면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는 잠을 꼴딱 새야지 엄청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고, 잠을 한두 시간 덜 자는 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조차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심혈관 계통에서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졸중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물론 혈압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불안이나 우울장애 같은 그런 주요 정신질환들에 있어서도 수면이 부족하면 증상들이 악화되는 패턴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게 정신질환의 종류랑 상관없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고, 반대로 수면의 질이나 양이 개선되었을 때는 이 정신질환의 증상이 개선되는 패턴을 또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적게 자면 이미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배가 더 많이 고프고요, 배가 잘 부르질 않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플 때 맛있는 게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라고 하면은 달고 기름지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것들을 더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적게 자니까 깨어있는 시간이 많아서 오히려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해서 살이 빠질 것 같지만 오히려 살이 더 잘 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거나 약을 먹는다거나 해서, 아니면 식사량을 확 줄이거나 해서 체중을 줄일 수도 있잖아, 그죠? 잠을 적게 자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을 뺐다. 그 체중은 지방에서 빠지질 않고요, 지방 외 조직, 근육이라든지 뼈 조직에서 체중이 손실된다고 합니다. 체중을 뺄수록 더 건강을 해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살을 빼고 싶다, 건강하게가 아니라 살을 제대로 빼고 싶다라고 하면 수면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잠을 잘 자는 게 크게 돈이 되는 얘기가 아니니까 다이어트와 관련된 여러 책이라든지 매체에서 잘 생략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수면이라는 게 또 뾰족한 답이 없을 때도 사실은 많아서 그 부분을 덮어두고 나머지 부분들만 부각시켜 놓는데 여러 가지 체중 관련된 요소들 중에서 거의 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수면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챙겨 주셔야 됩니다. 제가 상세한 얘기는 뒤에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7번째, 하나를 그냥 따로 뺐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말 그대로 수명이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요. 상세한 연구들은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겁을 주려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알고 그동안 좀 소홀하게 대했던 잠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까지 듣고 내가 잠을 충분히 못 자니까 수면제를 먹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 1차 선택지로 수면제를 바로 선택하는 건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잠시 보면 여기에 모든 종을 잠은 잔다, 모든 종은 잠을 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는 뭐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고 듣지 못하니까 위협에 대해서 반응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맹수가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서도 무방비로 사실은 노출이 됩니다. 업어가도 모르게 잠을 잔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관찰한 모든 종들은 잠을 잔다라고 해요. 뭐 잠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뭐 확인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벌레 같은 미생물들, 벌레나 미생물들조차도 잠과 비슷한 형태의 패턴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위협이나 피해를 무릅쓰고도 잠이 계속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조사된 모든 종, 물론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죠. 모든 종이 잠을 잔다라고 하면 일단 적어도 생명체들이 탄생한 그 초기 시점 어딘가에서 잠이라는 형태가 진화해서 생겨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종들에서 없어지지 않고 잠이라는 형태가 살아남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진화적으로 뭔가 이점이 있지 않으면 얘들이 계속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겠죠. 잠을 자지 않고 더 생존을 잘하고 더 번식을 잘하는 개체가 있다면 그 개체들이 점점 진화적으로 선택을 받았어야 하니까.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면이 생명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은 잠이라는 것은 진화 과정이 지금까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거죠. 뭐 인간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3분의 1을 잠을 자잖아요, 그죠? 그 3분의 1이라는 시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이런 행위들이 현재까지도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수면 부족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떠나서 수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리적인 이점, 그러니까 생존과 번식에 차지하는 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 부분이 최근에 수면과학 연구에서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이러면 어디가 아프고 이러면 빨리 죽고 이런 얘기들만 하는 것보다는 잠을 자면 이런 이점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긍정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만일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효과들이 어떤 신약의 효과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먼저 학습이나 기억, 그리고 논리적인 판단 같은 그런 인지기능, 뇌의 인지기능들을 개선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감정이랑 관련된 뇌회로를 재조정을 해서 우리의 감정이 너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가라앉지 않도록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신약이. 그리고 그 신약의 효과 중에 하나가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감정을 조금 완화시켜줘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잘 엮어서 창의성을 개발하도록 만들어 문제 해결 능력도 높여준다라고 합니다. 이런 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올려주고요.
당도 잘 조절할 수 있게 해주고 식욕이랑 체중도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대사적인 부분의 이점도 있죠. 그리고 장 쪽으로 가면 요즘 각광받고 있는 학문이죠.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부분에서 장내 미생물도 잘 자리 잡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심혈관 쪽에서는 혈압 조절을 도와줘서 심장 건강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효과만 해도 참 대단하잖아, 그죠? 이런 효과들을 가진 약이 아직 개발된 게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약이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약을 개발 기념으로 무료로 런칭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제가 무료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약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받아야죠. 속는셈 치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만 알아보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면 공짜니까 일단 먹어보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처방해 준다 해도 처방을 안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잠입니다. 잠은 돈도 들지 않고 사실 노력도 거의 들지 않죠. 그냥 누워서 가만히 쉬기만 하면 되니까. 물론 누워도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을 열외로 하면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잠을 자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써서 이런 혜택이 있는 잠을 외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수면 시간을 줄이거나 아침에 잠영종 같은 걸로 잠을 깨우는 종은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제목을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라고 했는데, 물론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왜 밥을 먹어야 할까? 이런 질문을 잘 하지는 않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못 견뎌서 밥을 먹는데, 잠에 대해서는 잠 좀 적게 잘 수 없나? 시간이 아까운데?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잠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잠을 적게 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탓은 아니고요. 이 수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게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밝혀진 게 얼마 되지를 않아서 그게 대중에게 널리 퍼지지를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좀 더 많이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 좀 밝혀진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크게 4파트로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첫 번째는 잠이란 게 도대체 뭔가? 그러면 잠이 아닌 건 또 뭐지? 이건 잠이 아닌데, 예를 들면 겨울잠 같은 거죠. 우리가 겨울잠이라 하면 잠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또 잠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잠이란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잠은 누가 자는지,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여러 종들이 어떤 형태로 잠을 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 뭐 그 와중에 조금 재미있는 형태로 잠을 자는 이제 종들도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있어서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특히 어린아이들은 수도 없이 깼다 자다를 반복을 하고, 노인이 되면 오히려 잠이 점점 없어지죠. 젊을 때는 그렇게 자고 싶어도 못 자던 잠을, 시간이 없어서 못 자던 잠을 나이 들면 시간이 충분한데도 잠을 못 자게 되는 그런 생애 주기에 따른 수면 패턴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이 가진 혜택, 아까 전에 쭉 나열해 드렸던 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반대로 잠을 적게 잤을 때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실에 입각을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은 생뚱맞을 수가 있습니다. 꿈이라는 얘기를 갑자기 하는데, 사실 뭐 우리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 얘기를 하는 것처럼 꿈은 꿔도 그만 안 꿔도 그만, 꿨을 때 정확하게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해몽적인 부분들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꿈을 꾸면은 잠을 설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근데 꿈도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종들이 꿈을 꾼다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꿈이라는 게 그것도 역시 어떤 생존이나 번식에 유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내용들은 대략은 들어본 내용들일 수 있는데, 꿈에 대한 내용들은 제법 생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상보다 재미있을 거고, 예상보다 여러분의 건강이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좀 제일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왜 잠을 잘 못 자는지, 그리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수면제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뭐 수면제를 일부러 이제 꺼리시는 분들도 있고 먹었을 때 이제 작용이 잘 안 좋았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좀 부수적으로 우리 사회가 잠이나 꿈, 특히 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왜 우리는 잠을 왜 자야 되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들도 잠깐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 뭐 복잡한 이야기들을 떠나서 자녀를 기르는 분들께는 조금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의 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들이 마지막에 있어서 여기까지 기다리는 게 조금은 힘드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서를 제가 바꾸지 않은 건 앞에 내용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마지막 것들은 인터넷에 난무하는 정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들었을 때 하면 그만, 안 해도 그만, 했을 때 나는 도움이 됐네 안 됐네, 그 정도로 끝나는 얘기들인데, 앞에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 난무하는 그런 정보들 속에서 내가 어떤 팩트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돌아가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이렇게 순서를 잡았고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저는 수면 전문가는 사실 아닙니다. 수면의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수면의학이라는 게 사실은 뭐 자리 잡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더 쉽게 전달해 드리는 게 1번이 될 겁니다. 매슈 워커 박사가 쓴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영어 원제로도 Why We Sleep 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매슈 워커는 의사가 아니고요. 그냥 수면의학, 수면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과학자고요. 과학자들의 저서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죠. 장점은 어떤 임상적인 효과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자기 홍보성이 별로 없어요. 물론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가 있겠지만 뭐 그걸로 유명해지고 싶을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임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클리닉이 클리닉의 좋은 점만을 포장하고 안 좋은 점을 숨기는 그런 일들을 하지를 않으니까, 과학적으로 나름 연구된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과학자들의 저서를 우선적으로 보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통계에 기반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명을 조사했는데 70명은 잠을 적게 자니까 수명이 줄더라.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임상은 사실은 개개인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던지는 수면에 대한 대안들이나 대책들은 조금은 공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우선적으로 접하지 않고 그런 뭐 잠을 잘 자는 법, 뭐 이런 얘기들만 듣는다고 하면 오히려 건강에 방해가 되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쓸데없는 돈을 쓰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임상적인 얘기들은 제가 곁들여 드릴 테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이제 쭉 길게 파트들을 나눠놨는데 그것도 이 책의 파트를 우선적으로 따른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제 얘기가 좀 궁금은 한데 컨텐츠가 영 안 올라온다 하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책이 두께가 얇지는 않은데 가독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상대로 강의도 많이 하고 했던 분이라서 그런지 영국인 특유의 위트가 있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읽어 나갈 수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끝까지 쭉 이어서 읽을 필요도 없고 중간중간에 내가 원하는 대목들을 이렇게 따서 읽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책도 읽어보시고 책 읽은 상태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영상 내용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이렇게 시줄날조처럼 엮여서 조금 더 입체적인 수면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나머지 수면에
수면 과학에 관한, 그리고 수면 의학에 관한, 그리고 저는 한의사이기도 하고 오스티오파시를 이제 적용하는 입장이기도 하니까 그런 한의학적인, 오스티오파시적인, 좀 기능의학적인 그런 얘기들도 차차차차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전해드릴 잠이라는 보약, 어떻게 보면 보약 중에서 이만한 효과가 있는 보약이 잘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효과가 있는, 효과가 담보된, 그리고 아주 저렴한 이 처방을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이 처방을 마다하지 말고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이라는 보약,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이제 다음 컨텐츠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한의사 말근두 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